안녕하세요. 1월 2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린란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은 근자에 보기 좀 드물게 급락을 했고요. 덴마크령에 있는 그린란드를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하겠다. 그리고 통제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북극권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히토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가져가는 것이 사실 합당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유럽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극악으로 치닫게 되는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에 하락폭을 크게 확대시켰다. 그리고 유럽 8개국이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 북유럽국에 있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맨날 꺼내는 게 이제 관세인데, 그러면서 시장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그 대외 타국가들에 대한 어떤 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가했고, 사실 악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재료의 크기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보다 작은 부분, 그린란드를 아직까지 어떻게 미국이 행동으로 나서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상대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럽 8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럽연합에 해당되고, 유럽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고, 미국의 그나마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건드렸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인데, 트럼프 아저씨는 도대체 왜 저럴까요? 지금 그린란드가 없으면 미국이 안 될까요? 지정학적으로 미국한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은 맞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아저씨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사업수단도 뛰어나고, 그건 저희가 직접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본다면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지금 트럼프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마약 단속국이 선량한 시민을 총격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인 정책들 인해서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 오죽했으면 공식적인 발언에서 자기가 탄핵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 스스로가 언급을 할 정도로 미국 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 정치인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내부에서 불거지는 어떤 불안 요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외 요인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약화된 입지를 해소시켜버리는, 분산시켜버리는, 그게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일례들이고, 특히 트럼프가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 지지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와, 역시 트럼프 대단하다. 역시 믿을 건 트럼프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더 굳건하게 가져주게 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공격한 것도, 대통령 체포한 것도, 이란을 공격한 것도,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 부분을 끄집어내서 유럽과 막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울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쇼다. 정치적인 쇼다. 그 시장은 충격을 받죠. 왜 충격을 받을까요? 그동안 상승했으니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때는 항상 그 경계감을 가지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나타난 로봇주들 아침에 시장 붙자마자 쭉 밀렸던 게 왜 밀렸을까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아서 올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만큼 또 뭐가 생기냐, 반작용으로. 그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생기거든요. 그 불안감들이 생길 때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적절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조정을 받을 때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죠. 조정의 빌미를 가져다 주는 이유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세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경계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어떤 그 부분들을 탁 건드려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최근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시장이 주춤했어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린란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별로 안 받아요. 별로 받질 않아요. 근데 시장이 꾸준히 상승을 했잖아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종목들 거침없이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 1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다들 곧 빠지겠네, 곧 빠지겠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 이유가 탁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 시장 작살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왜?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막 싸우니까가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시장 참여자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들을 하는데 뭔가가 탁 터져주면 그냥 일시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되죠. 큰일 났구나. 그러나 그동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저랑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핵심은, 시장 본질적인 부분은 경제와 기업이에요. 그 외 나머지 요소들, 특히 정치적인 이슈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나 이건 대부분이 단발성 이슈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트럼프 아저씨의 정치적인 전략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전략은 지금까지 사례를 놓고 보면 일단 던져요. 일단 던져서 상대가 반응하는 걸 봐요. 또 반응의 강도가 약하면 더 던져요. 상대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하기를 바라면서 던져요.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그래 놓고 풀어나가죠.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화가 불거지는 게 아니라 불화의 요소를 먼저 딱 던져놓고 그 다음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의 인생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던져놓고 죽을래 말래 해놓고 살려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니에요. 우와, 다행입니다, 살려주셔서. 이게 그 트럼프의 정치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랑 싸우면 유럽이랑 미국이 본격적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날까?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도 막 유럽 각국들하고 막 싸우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이 판국에 3차 대전 가나?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오만 생각들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많이 오른 것도 팔아야지. 안전하게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 빠지는데 금값은 또 상승했죠. 어제 금이 얼마나 올랐나요? 어제 금이 3.6% 오르고 은이 6.4% 올랐어요.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가 2.4% 빠지고 S&P가 2%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계속 제한적인 움직임 하에 있고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꾸물꾸물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제 삼성전자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3% 이상 빠지고 대형 IT들 3, 4%씩 다 빠지고 로봇주들 아침에 플러스 5%, 10% 못 붙었던 게 장중에 20%, 10%씩 막 빠졌다가 또 장중에 막 10%씩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 정도 붙었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20%까지 올라오는 이런 늘뛰기 형태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에 먼저 나타난 부분들.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경계감이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밤사이에 트럼프 아저씨의 그린란드 문제, 영토 내놔, 안 내놓아, 안 내? 안 내면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 시장이 또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응하는 거죠. 뭐부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부터 반응을 하니까 어제 엔비디아가 4% 정도 빠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4% 빠지고 하니까 또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야, 또 큰일 났구나. 또 막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고,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뀌었나요? 근본적인 것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유럽의 지도자들도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싸우는 척하고 타협해 나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뭘 원하나요? 평화를 원하잖아요. 평온한 상태를 원해요.
불안하게 만드는 걸 싫어해요. 근데 늘 평온하나요?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예를 들면 평온의 강도가 10인데 이게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이 돼요. 100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해요. 근데 10, 20이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 한 10까지 갔다가 다시 15면 어떻습니까? 환호하죠. 와, 정말 다행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보통 일반 대중들의 생각들이고 행동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주식시장이라고 달라요? 똑같아요. 먼저 던져놓고 불안 요소 불안하게 만든 후에 다시 평온하게 만들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와, 엄청난 지도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국으로 정치는 풀어나가요. 그 정치인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여야고 필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경국지사하는 진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다들 자기들 정치적인 입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치가 시장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항상 보여요. 그러나 정치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은 시장의 순리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순리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데코복권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 시장은 맞을 때가 됐잖아요. 누구나 그건 다 인정해요. 맞을 때가 됐는데 맞아야지 뭐. 맞는다고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제도 저희 매매도 매매 안 했잖아요. 매매할 필요도 없어요.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려간다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지금 그린란드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린란드 문제가 악재로 시장에 작용했죠. 조금 있으면 그린란드 문제가 호재로 작용하게 돼요. 그때 가서 지금 문제가 불거졌다고 무섭다고 주식 막 쫓아가면서 팔아. 하루 이틀 잘 판 것 같아요. 늘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원만하게 해결되는 양상으로 돌아가게 못해 돼요. 그냥 뻥뻥 튀어버리면 내가 팔고 좋다고 잘 팔았구나 생각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아이고야 샀어야 되네 라고 하는 시기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며칠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혹은 한 달이 걸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거치면서 시장은 다시 재편되게 되고, 그러나 우리 시장은 이미 어떻게 된다고? 지수의 상승이 어느 정도 목에 찼잖아요. 사실 코스피 5천 떠들다가 이제 5천이 왔잖아요. 5천 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역산했을 때 6,500포인트까지 그냥 가는 시장이다. 일단은 1차적으로. 근데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게 좋다.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급하게 올라갈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지수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는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만들어진 거죠. 원하던 바잖아요. 근데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때 좋고 나쁨의 구분이 있나요? 없이 다 충격을 받아요. 많이 올랐다고 충격 많이 받고 덜 올랐다고 충격 덜 받아요? 아니에요. 많이 올라도 충격 받고 덜 올라도 충격 받아요. 충격 받을 땐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충격이 가해진 이후에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빌미를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공교롭게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트럼프 저 또라이 언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적절하게 시장을 눌러주는 역할을 트럼프 아저씨가 또 절묘한 타이밍에 나서서 해주시는구나. 조금 지금 그동안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수보다 종목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수 충격을 좀 받아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을 받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을 받으면 나머지 종목들 어때요? 반도체, 로봇주들,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로봇주들 오늘 심하게 맞을 거 아니에요. 심하게 맞고, 바이오도 맞고, 원전도 맞고, 전력 설비 맞고, 다 맞겠죠. 다 맞으면 시장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맞는 동안에 싸그리 또 정리시켜주고 재편되죠. 재편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지금 데이터, AI, 로봇 안 변하잖아요. 그린란드랑 트럼프랑 싸운다고 해서 미국이랑 싸운다고 해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질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그린란드 막 공격하잖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했고 이란 공격하고 그린란드랑 지금 어쩌고저쩌고 해도 미국 내부에 영향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악화되는 상황이 있느냐? 없다고. 오히려 자기의 입지가 위축되어 있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모멘텀이잖아요. 땡큐지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가 돌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요. 우리 시장도 그 상황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돼요. 오히려 재편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은 잘 견뎌야지. 오늘은 최대한 덜 빠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최대한 많이 빠져주는 게 좋아요. 많이 빠지면 힘든데.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주가 빠지는데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주가 빠지면 누구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 게 주식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강세장일 때, 어제 시황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강세장일 때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매일 다르게 움직이고 매일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고 오늘은 저거 움직이고 내일은 저거 움직이고 막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지수는 맨날 올라가고 어디 장단 맞춰서 출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따라가면 물리고 또 팔고 나면 올라가 버리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실제 돈 별로 잘 못 벌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맨날 뭐 텐베거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텐베거 제대로 하는 사람 있나요? 그 구간을 잘 가져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뉴스에 나오던가요? 60대 아주머니들. 할머니가 아니죠, 60대는. 6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주식을 제일 잘하더라. 성과가 제일 좋더라. 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린 그분들을 따라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강세장일 때 뭘 해야 된다? 수없이 나타나는 높은 변동성들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결국은 강세장이 가져다주는 온전한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거고 크게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대신 거기서 동요돼가지고 심리적으로 동요될 수 있죠. 무섭고 두렵고 이러다가 특히 막판에 추격 매수한 사람들 이러다가 또 깡통 차는 거 아닌가. 깡통 찰 만한 행동을 하신 분들은 깡통을 차야 돼요. 그게 시장을 도와주는 길이거든. 그래서 깡통 찰 만한 일을 하지 마시라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안 사도 내일 사면 내일 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꼭 오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행동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웃돼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늘 그래왔으니까.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시장은 또다시 성숙되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실래요? 시장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분들에 해당되는 위치에 가 계실래요? 아니면 그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만들어지는, 누리게 되는 그 영역에 가 계실래요? 당연히 후자에 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후자에 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 나는 진짜 이겨내기 힘들다. 너무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폰 끄시고 주식 관련된 뉴스 다 끄시고 그냥 본업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지나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로 시장은 다시 재편된 시장의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큰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훨씬 더 재미난 시장으로. 지금 사실 지수가 좀 빠지길 원했잖아요, 여러분들. 지수 좀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안 했습니까? 그런 생각 하신 분들 많잖아요. 했잖아. 그게 지금 나와주니까 고맙다 해야지 뭐. 이제 지수 좀 눌러주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나한테 압박도 좀 덜 하겠구나. 지수 저런 올라갔는데 네 주식 한다고 돈 좀 내놔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좀 벗어날지.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어. 그럼 사람들이 그런 이유를 지금 만들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만들어지고 시장에 영향을 받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아침에 막 붙었다고 막 10%씩 빠진, 버텨내세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또 다 회복해요. 삼성전자 밀릴 것 같아요? 밀리는 척 하는 거죠. 종목 로봇주들 막 급락해요? 급락하는 척 하는 거지. 왜? 급락해줘야 또 올라가지. 원래 변동성 큰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시장은. 흔들리지 마세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트럼프 아저씨가 저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미국 내부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사항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